공인중개사가 숨긴 단 한 가지 3억 집이 휴지가 됐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 평생 모은 돈으로 처음 마련한 집이 단 한 장의 우편물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빌라가 어느 날 갑자기 철거 대상이 됐고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법원이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메신저 대화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중개사는 정말 몰랐을까요? 2021년 9월 1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 5년차 김민준 씨 34살과 박지은 씨 32살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전세살이 5년 남의 집 열쇠를 받을 때마다 느꼈을 그 묘한 서러움. 드디어 우리 집을 갖겠다는 꿈을 안고 찾아간 거였거든요. 중개사무소 벽에는 우수중개사 인증서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중개사 이상호 씨 51살,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가 자신 있게 추천한 물건은 구월동 소재 빌라 2층, 전용 59제곱미터, 매매가 3억 2천만 원, 남향의 학군도 좋고 역세권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부부는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가 보고 마음을 굳혔어요. 부모님께 빌린 1억 원, 은행 대출 2억 2천만 원, 그렇게 3억 2천만 원을 마련해 2021년 10월 5일 장음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이사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며 아기 방은 어떻게 꾸밀지, 가구는 어디서 살지 이야기꽃을 피웠겠죠. 박지은 씨는 이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1월 17일 남동구청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박지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건축물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그들이 3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빌라가 불법 증축 건물이었던 겁니다. 6개월 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1,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그리고 최악의 경우 건물 전체가 철거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죠. 김민준 씨는 즉시 이상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구청에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빌라는 이미 2019년 8월에 불법 증축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기록은 건축물 대장 특기사항란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두 차례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21년 3월에는 구청이 건물주에게 최종 철거 예고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이 모든 정보는 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열람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간 그 근처에서 일했다는 베테랑 중개사가 정말 이걸 몰랐을까요? 감정평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면 건물 가치는 1억 8천만 원, 건물 전체가 철거될 경우엔 토지 지분만 남아 약 1억 2천만 원, 3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집의 절반도 안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 중이던 박지은 씨는 절박유산 진단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 때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을 팔아주는 중간 전문가가 그 집의 치명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노력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다면 집을 산 사람이 입은 피해를 중개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믿고 맡기잖아요.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법은 어디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원고, 그러니까 김민준, 박지은 부부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이분들의 변호인이 가져온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계약 나흘 전인 2021년 9월 10일 이상호 씨가 동료 중개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9월동 그 빌라 증축 문제 있는 거 아는데 급매로 나왔네. 빨리 처리하면 수수료 짭짤하겠다. 이거 한 줄로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리죠. 게다가 건축물 대장 열람은 중개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는 점, 구청 민원실 한 번만 방문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던 아내가 절박유산 진단까지 받은 정신적 피해 3억 2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3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이상호 씨 측 주장도 들어봐야 공평하죠. 그 메신저 대화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언급한 것일 뿐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의 기본 항목에는 특이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매도인도 불법 증축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중개사에게 모든 행정처분 이력까지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지우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펼쳤죠. 어찌 보면 나름의 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20년 경력의 중개사가 알면서 숨긴 건지 아니면 정말 소문만 들었을 뿐 확신은 없었던 건지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보세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 승소 또는 책임 분담 중 여러분의 판결을 선택해 보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러분의 판단과 얼마나 일치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피고 이상회계에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측 완승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건 역시 메신저 대화였어요. 피고는 계약 4일 전 이미 해당 건물의 증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은폐에 해당한다. 수수료 수입을 위해 매수인에게 중대한 정보를 숨긴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주장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손해액은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원고가 지불한 3억 2천만 원에서 현재 추정 가치 1억 8천만 원을 뺀 직접 손해 1억 4천만 원, 여기에 대출이자 손실 3,200만 원, 이사 비용과 임시 거주 비용 1,800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9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데는 이상호의 고의성과 임신부의 건강 피해가 크게 작용했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고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첫 집을 마련했다. 그들은 20년 경력의 전문가를 믿었고 그 신뢰에 대한 대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이 법정에서 낭독될 때 방청석의 김민준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 주장한 매도인과의 책임 분산에 대해서는 타인의 잘못이 자신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중개사 보수교육 교재의 사례로 수록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중개사만 믿지 마시고 직접 구청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특기사항란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민원실 방문 한번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축물 여부, 위반 건축물 표시,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만 보는 건 절반짜리 확인입니다. 셋째, 중개사의 말이나 경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수중개사 인증서가 벽에 빼곡해도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계약 전에 조금만 더 확인하는 수고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약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구청에서
행정처분 이력을 떼고 메신저 이메일 등 중개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증거가 판결을 바꿉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사건 어떠셨나요? 버딩미는 매주 우리 일상과 맞닿은 실제 판례를 쉽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특히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